경기도에 위치한 오피스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자신도 모르는 동거인이 생겼다는데요. 나몰래 내 집에 들어온 낯선 누군가. 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그 부분 충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 정도에 갑자기 수원지방검찰서 거기서 우편물이 왔어요. 1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지만 모르는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아온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1,800만 원? 그 벌금 그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근데 무섭죠. 그리고 검찰청에 알까 내가 혹시 무슨 범죄 연루가 되면서 그때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생판남이지만 문서 속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도둑 전입 신고가 됐지만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가 전혀 있네요.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범죄자잖아요. 그때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와 한 지붕을 쓰게 된 상황. 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당 전입 신고를 수리해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입 신고가 가능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유주와 이름은 맞았고 주소도 뭐 이제 건축물 대장사로 갔을 때 이제 동일하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도둑 전입 신고의 근거가 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았습니다. 이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이른바 가짜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네. 담당자가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모르는 남자와 동거하게 된 상황을 막을 수는 있었을 텐데요. 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임대차 계약서 보면 이름 말고는 다 가짜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인수된 부분이냐 아니냐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계약서가 들어왔으면 요거 확인해 보는 게 뭐가 어렵냐. 근데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접수를 받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건 너무나 쉽지만 내보내는 건 몇 배나 어렵다고 하는데 이 도둑 전입 신고자의 직권 말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상황. 쉽게 전입 신고는 되는데 빼는 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서 그럼 너무 이게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 더군다나 제 잘못도 아닌데 그 사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저한테 정보를 또 주지도 않고 너무 범죄 위주의 법이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이건 문제인데요. 네, 이 관할경찰서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장 전입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등장한 동거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유일한 단서인 1,800만 원의 벌금으로 어떤 사람일지 추측해봤습니다. 1,800만 원 정도의 벌금 고지서라고 한다면 뭐 사기, 횡령, 배임 이와 같은 좀 거액 재산 범죄와 연루된 그런 범죄자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 통지서를 받고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은 이제 노역장이 유치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통지서를 자신이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이 노역장 유치를 피할 수 있고 검찰 공무원들의 이제 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요. 채권 추심이나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려 가짜 거주지, 말 그대로 대포 주소를 쓰는 것. 그렇게 노출된 주소는 마약 거래에도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를 숨기려는 성범죄자들 또한 전입신고 절차의 틈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허위 전입신고,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건물의 소유주나 뭐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주소지에 다른 세대가 전입을 온 경우에는 나한테 통보가 올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 통보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그 연락처를 수집을 해서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경우 저희가 통보 서비스를 하고 있죠.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번호 또한 개인정보라 문자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주인한테는 누가 전입신고하면 당연히 확인이 오거나 아니면 문자가 오거나 할 걸 생각했는데 당연하게 근데 그게 신청하지 않았으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나 안내 같은 거를 해드리고는 있는 건가요? 하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 계기로 좀. 이렇게 불법으로 전입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임대차 계약서 위조하고 주민센터에 제시를 한 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죄를 합치면은 이거를 경합범이라고 해가지고 형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7년 6월까지 처벌받을 수 있고요. 벌금이 나온다면 최대 4천만 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것 같은 불안 속에 산다고 합니다. 집에 올 때 그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희 공정원도 없으면 아무 때나 그냥 통과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제도의 흠결 틈타서 우리 또한 모르는 누군가 동거 중일 수도 있습니다.